안녕하십니까, 이영호 기사입니다. 자, 세무조정계산서 또 하나 이제 수익금액 조정명세에 연결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그 세무조정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식은 법인세법상의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대사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매출과 부가세 과표가 적정히 신고되었느냐를 검토하는 서식으로서 국세청에서 서면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은 17호 양식인데 16호 양식을 작성하시고 난 뒤에 17호 양식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실까요? 동그라미 1번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가 있어요. 업태, 종목, 코드, 기준경비를 코드. 업태는 여러 회사에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관계없이 여러 회사의 기본적인 본업 이제 제조도 종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건설, 도매, 소매 항목을 쭉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경bil 코드는 국세청에서 만드는 기준경bil 책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기준경bil 책 코드를 잘 모르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가지고요. 자, 이 기준경bil은 잘 모르시면 이건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가지고 홈택스요. 또는 이제 홈페이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요. 파일이 뜹니다. 그 zip 파일을 갖다가 다운받아 풀면 책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살펴보면 코드가 6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책자를 보시고 새로운 게 있으면 매출의 크기 순서대로 총 10개까지 입력을 하는 겁니다. 10개 안에 범위 내에 다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의 내용을 옆에 보시면 그 내수냐 수출이냐 구분해 가지고 국내 판매를 갖다 국내 생산품의 판매냐 수입 상품에 대한 판매냐 포함하고 그 다음 수출란은 부가세법에 따른 수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국외 제공 용역이냐 외국 항행 용역이냐 기타 외화 획득 용역을 갖다 생긴 수익 금액이 적습니다. 수출란에. 됐나요? 그래서 이게 기준경별 번호별로 수익 금액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요 계가 있죠. 여기 밑에 계가 보입니다. 요 계 금액이 있죠. 이 수익 금액 난은 밑에 12번 난에 옮겨 적기도 하지만 여기 오른쪽 보세요. 요게 이제 뭐냐면 그대로 16호 양식 6번에 여러분들 수익금액 조정명사상의 조정후 수익금액 있죠. 그 금액란을 옮겨 적어서 일치시키는 걸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이 금액은 16호 양식의 6번 금액과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호 양식의 29번의 수익금액 금액과 일치하는 겁니다. 옮겨 적어서 법인세 매출금액 확정 짓고 그 다음 큰 2번이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익이 검토인데 여러분들 지금 부가세 1년에 4번 신고하죠. 1예정 1확정, 2예정 2확정 신고하고 1월 25일 되면 다 끝나잖아요. 이 내용을 넉 장의 수익금액 신고 내용을 보고 이제 과세 일반과 과세 영세율, 면세 수익금액란을 적는 겁니다. 신고서상에. 그래도 부가세 신고서의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 과세 일반, 과세 영세율, 면세 수익금액이 다 나와 있죠.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보고. 그래서 합계 내용을 적고 요게 이제 총 부가세 과표죠. 연간 부가세 과표하고 이 수익금액 법인세 매출과의 차이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 차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기다가 하나하나 항목을 다 적으라는 얘기죠. 요 항목별로 이 내용을 적음으로써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의 적정성을 보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밑에 요거
수익 금액에 대한 차이 내용을 어떻게 정의냐가 가장 핵심인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자가 공급입니다. 자가 공급은 왼쪽에 주의를 보십시오. 보시면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한 것이 자가 공급입니다. 법인이 이제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아닌 한 타 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자동차 회사가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이 자동차를 그 자기의 승용차로 사용했다. 두 번째요. 타이어 제조회사가 자기가 만든 타이어를 갖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기의 승용차의 수리비로 장착했다. 이런 것이 자가 공급이 되겠죠. 소위 말하면 기업의 대상이 타개정 대체가 되겠죠. 부가세 과표는 들어가지만 법인세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사업상 정려가 이제 판매 장려 물품을 갖다가 준 거죠. 사업상 정려, 뭐 소위 말하면 판매 장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접대 물건 되겠죠. 자기의 제품 가지고 그래서 접대한다면 회계 처리한다면 대변의 제품, 차변의 접대비대 이런 것이 이제 판매 장려 물품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개인적 공급은 이제 종업원에게 선물, 사사로운 소비가 되겠습니다. 사적 용도로 선물하는 거죠.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 이자 상당액이 간주임대료가 되겠죠. 이자를 곱한 금이 부가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 나와 있죠. 그거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 매각을 고정자산 매각하고 그 밖의 자산, 고정자산 매각이야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등 매각 적용되고요. 그 밖의 자산 매각은 여기 나와 있죠. 골프 회원권 매각이라든지 잡자재나 부산물, 그 일반 기준상의 영업외 수익이나 기타 수익의 계산권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코드 27번에 폐업시 잔존조하는 폐업한 경우 적는 게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 차이, 요거는 뭐냐면 공사 진행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법인세법상의 장기 용역 수익은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아까 그 16호 양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금액 조정 명세상의 작업 진행률에 따른 수익이 시행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시행령 21조 4호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진행률에 따른 수익 금액 인식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차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거래 시기 차이 가산과 감액란은 설명이 나와 있죠. 기업회계와 부가세법상의 인식이 차이 나는 것은 이제 반품 가능 매출, 유상사업, 대리점 납품업체와 백화점 매출 차이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다가 내용을 적는 겁니다. 거래 시기 차이 내용이죠. 또한 뭐냐면 선수금을 우리가 선수금 받고 생계산에서 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회계 처리가 차변에 보통예금 하고 5억 5천을 잡았다고 치죠. 그럼 대변에 선수금을 5억을 끊고요. 잡고 선수금 받고 생계산 끊었다니 부가세 예수금하고 5천만 원 잡으시잖아요. 그럼 이 선수금이 부가세 과표는 들어가 있지만 법인세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거래 시기 차이는 법인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사항이 있으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세와 개별 소비세에는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세 과표는 들어가지만 기업에게 매출은 아니기 때문에 적나요. 자, 그 다음에 매출 누락이 있으면 적고 기타 33번부터는 밑에 나와 있죠. 32번까지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 공란의 차익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일반 기준은 영업외 수익, 국제 기준은 기타 수익 예상돼 이임대로나 수수료 수익 우리가 이임대로를 매출로 잡지 않고 영업외 수익 잡았다고 치죠. 차변에 보통예금 또는 미수금 대변에 임대료 부가세 잡죠. 그럼 요거는
기업에게 매출은 안 들어가 있지만 부가세 과표는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을 적고요. 그다음 판매 장려금은 중요합니다. 판매 장려금은 기업에게 상의 매출은 빠지지만 부가세 과표는 빠지지가 않죠. 판매 장려금은 매출만 상계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는 빠지지 않은데 장부상의 매출 빠졌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상의 금액과 법인세 매출이 차이가 지겠죠. 법인세 매출이 더 작잖아요. 이런 내용을 적납니다. 판매 장려금은 이 양식의 플러스로 나타나겠죠. 플러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하고 만약에 이제 10억 잡았다고 치고요. 판매 장려금을 준 거니까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건 받은 거고요. 자, 지우고요. 판매 장려금은 말씀드린다면 차변에 자, 판매 장려금 뭐 10억 잡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하고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판매 장려금은 계정가봉은 판매 장려금 나중에 매출과 뭐하죠?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장부상의 매출은 빠졌지만 부가세 과표는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판매 장려금을 적는다면 이 판매 장려금 하고 적는다면 이 금액이 10억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 매출도 마이너스가 되지만 세금 계산서도 마이너스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인과 애누리는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식에 나타나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매입에 따른 생계산서, 예를 들어서 뭐 공동 전기 구입이라든지 공동 매입이라든지 공동 광고 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주관회사가 계열사에게 배분한 건 생계산서를 끊지만 매출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 장부상의 매출과 부가세 과표의 차이 내용을 적나는데 이 양식이 세무 조정은 발생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부가세 과표의 성실도하고 법인세 신고 내용을 살펴보는 양식으로 대단히 중요한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식 작성할 때 상당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